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 경쟁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2020년까지 돌발 상황에서만 운전자가 필요한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차 레벨은 미국 자동차공학회가 정한 레벨 0에서 5까지 6단계고요. 지금 국내 평균은 레벨 2, 레벨 2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년 뒤면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리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제는 없는지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서울대 지능형 자동차 IT 연구센터장인 서승우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인공적으로 내리게 하는 비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5월, 늦어도 10월 안에는 다목적 항공기를 통해서 서해안에서 3차례 실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해에 비를 내리게 해서 북서풍을 타고 오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코어스의 Give a Reason 띄워드리면서 2017년 2월 16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들었어? 용인 행정타운 센텀스카이. 단지 내 시설이 어마어마하다며? 수영장도 지을 예정이래. 단지 안에 수영장? 거말 다 했네. 남다른 커뮤니티로 자부심을 높고 크게. 용인 행정타운 센텀스카이. 조합원 가입 문의 1600-4430. 용인시청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말없이 달리는 마차를 만들겠다면서 독일 태생의 칼 벤츠가 선언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요? 하지만 이 패기 어린 도전이 지금의 자동차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를 상상했고요. 칼 벤츠의 자동차가 만들어진 1886년 이후 120년이 넘은 지금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과제는 없을까요? 네, 서울대 지능형 자동차 IT 연구센터장인 서승우 서울대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은 경기도가 올해 말에 판교 신도시에 12인승 무인 셔틀버스가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는데요. 이 무인 셔틀버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차가 맞는 겁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운전자가 탑승하든 탑승하지 않든 자율적인 운전 기능을 가진 차를 총칭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무인 셔틀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운전자가 안 타고 그냥 저절로 움직이면 다 자율주행차라고 통칭하면 되는 걸까요? 운전자가 없이 자동적으로 운전되는 자동차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뭐 영화에서만 보던 것을 이제 뭐 현실로 보고 있으니까 이게 영화 속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이제 옛날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 네네. 어쨌든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그렇습니다. 자동차 회사를 비롯해서 인터넷 IT 관련된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럼 세계적인 기술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세계 수준의 완성차 업체들은 낮은 단계의 자율주행 기능은 상용화 직전에 양산 단계에 와 있고요. 예. 높은 수준, 다시 말씀드려서 운전자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완전 자율주행 수준의 그런 기술 개발을 향해서 지금 온 힘을 다해서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나라 수준은 외국과 비해서 한 5년 정도 격차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여러 가지 테스트라든지, 기술 개발의 어떤 그런 지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약간 뒤처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5년 정도 차이면은 이게 어느 정도 따라잡거나 그 정도 수준에 오를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세요?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은,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도로상에서의 많은 테스트 과정이 필요한데요. 예.
그 테스트 과정이 사실 그게 다 시간이고 이게 사람이 노력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5년 이상 뒤쳐져 있다는 것이고요. 뭐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도 언젠가는 따라잡고 뭐 유사한 수준에 올라가겠지만 예. 그 사이에 또 외국 기술들은 또 한 단계 더 발전될 거니까 예. 뭐 열심히 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뭐 다른 부수적인 이유는 없나요? 아니면 뭐 그 규제가 있다든지 다른 문제는 없나요? 규제 관점에서는 최근에 정부에서 굉장히 그 전향적으로 많은 규제 개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도로상에서 일반 도로상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테스트가 허용이 됐고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뭐 그 여러 가지 법규 관련되는 법규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든지 뭐 안전 사고에 관련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정비가 좀 덜 됐지만 예.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그 법령 개정안을 도입을 해서 테스트에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이 지금 허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이렇게 테스트 단계인 자율주행차가 언제쯤 내 돈 주고 살 수 있는 자동차가 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용화 수준까지 올라가려면은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 자율주행은 기본적으로 이게 단계별로 기술 수준을 보통 나눕니다. 예. 그래서 낮은 단계의 양산 수준의 현재 기술 수준은 뭐 지금이라도 당장 돈 주고 살 수 있는 수준이고요. 뭐 차선 변경, 차선 추종, 앞차를 따라간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간단한 기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운전자가 없이도 갈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은 10년 이상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그것도,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인식도, 제고라든지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이 맞춰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예. 적어도 10년, 뭐 어떤 분들은 15년 이상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예상하고 계신 거로는 한 2030년 내외로 네네. 해서 그쯤 해서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 완전 자율주행을 말씀드립니다. 완전 자율주행, 예. 네네네. 그럼 뭐 여러 가지 뭐 시스템이라든지 도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기반 시설도 다 충족이 돼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어려운 숙제가 뭡니까? 저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안전도 하나의 걱정이거든요. 뭐 구글에서 네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처음으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과실을 인정한 것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실 혼자만 운전을 잘해갖고서는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일반 도로의 그 다른 자동차들하고도 같이 섞여서 운전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고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뭐 사고 수습이나 대책도 마련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그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인프라라 하면 그 법과 제도 또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장치를 포함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할 수 있는 뭐 신호 체계라든지 또 도로 교통 체계라든지 아니면 뭐 도로 표지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한 제반 여건들이 다 정비가 돼야 이게 가능한 수준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사항들 외부적인 것들도 충족이 돼야 된다는 말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의 그 서울대 연구팀에서 자율주행차 스누버 2를 개발하신 걸로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연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뭔가요? 스누버 2를 개발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법 제도가 조금 정비가 덜 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 이 테스트 시험 주행을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교내에서만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향적으로 많이 최근에 개선됐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불편하게 느끼는 점들이 이제 그 자동차를 자율주행형으로 이렇게 만들려면 일반 자동차를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조 과정에서 이제 그 기술적인 그런 지원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또 우리나라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개조 작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고요. 예. 예. 처음부터 자율주행차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동차가 아니라서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부품 교체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 자율주행차는
이른바 착한 차라고 하잖아요. 뭐 도로 법규도 네네. 잘 지키고 뭐 과속도 안 하고 안전 운전을 하는 자동차 그런 것을 추구하는 자동차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근데 사람이 운전하는 차는 때때로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급하다 보면은 뭐 네네. 과속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네, 자율주행차와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함께 뒤섞여서 도로에 있어도 이게 네. 여러 가지 변수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까요? 뭐 당분간은 문제가 꽤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뭐 늘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그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가 이제 공존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자율주행 자동차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끼어들기, 추월 등의 뭐 얌체 운전, 뭐 또 과속이나 신호 위반 아니면 뭐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어떤 난폭 운전 등으로 인한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의 불이익은 뭐 상당히 예상되는 부분들입니다. 예. 네. 윤리문 하여튼 예.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꿈과 희망은 그런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또 어떤 도덕적 책임, 법적 책임을 그렇게 다 회피해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술 수준에 도달하는 게 꿈이겠죠. 예. 그런데도 저 또 궁금한 것이 지금 네. 이 지능형 자동차, IT 자동차,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 교수님께 여쭤보면은 네. 윤리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잖아요. 네네. 뭐 똑같이 자동차에 만약에 자율주행 버스에 뭐 20명이 타고 네. 있는데 저쪽 네네. 건널목에 있는 뭐 한 5명 정도를 살려야 되는 거냐 아니면 버스에 타고 있는 20명을 살려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에 네. 대해서는 개발자로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사실 그 문제는 수백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로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같이 개발자나 공학자가 답을 내주기를 바라는 거는 그런 너무 큰 기대인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적어도 구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큰 불만이 없겠다. 라는 어떤 그런 개의적인 어떤 중론을 만들어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런 그 중론과 합의가 있어야 사실 그 내용들을 저희가 소프트웨어 코딩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협의체,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을 사회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정부 차원의 대책, 뭐 윤리 문제나 뭐 공론화, 법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술적, 법적, 도덕적 그런 제반 여건들을 계속 정비해 나가야 되는 것들은 뭐 당연히 필요하고요. 예. 그를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그 단기간 내에 상용화만을 추진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국가 연구 개발 전략을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장기, 중기, 또 단기로 나누어서 단기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의를 이루어 나가면서 기술 개발을 진행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또 그걸 위해서는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많이 저희가 열어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연구 환경 제공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끝으로 저희가 한 30초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이번에 자율주행차 상용화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내용을 네네. 보면은 이제 한 3년 뒤에는 자율주행차가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게 되는데 네네. 아직 불안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발표한 자율주행 자동차 수준은 레벨 3라고 해서 3단계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상황에서의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제한된 환경에서의 자율주행은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사용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 지능형 자동차 IT 연구센터장인 서승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금 전 9시 25분에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에 법원에서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먼저 특검에 들른 건데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특검 사무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잠시 뒤에 특검에서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이고요.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관련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 운전하고 있는 이지훈입니다. 일할 때로상은요, 야간하는 분들, 손님들 서로가 이제 기사들하고 시비 붙는 거 그게 제일 싫어하고, 주간엔 솔직한 얘기를 입금하기가 좀 힘들어요. 손님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힘들어도 야간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심야 활증이 있으니까 그래도 입금은 되거든요. 목적지까지 가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냥 농담하면서 가는 게 제일 보람이에요. 다른 건 없고. 주간에는 그게 표시 나는데 야간에는 그게 표시가 잘 안 나잖아요. 도로가 이제 패여 있다든지 지나가는 순간에 타이어가 터지는 수도 있고, 뭐 겨울에야 당연히 미끄러운 게 애로사항이고, 속도를 줄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가족들 건강이 최고고 또 내 자신 건강이 최고고, 그나마 하는 일이 그냥 순조롭게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바람은 좀 벗어나는 거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장사라든지 내 조그만 사업을 좀 하고 싶다 이거죠. 대한민국을 이끌 사람이 뽑히면 좋겠고, 이 탄핵이 빨리 해결해서 대한민국이 좀 안전된 그런 나라가 됐으면 그게 최고 바람이죠. 슬기롭게 지낸다는 건 뭐 자기 맡은 바일 열심히 하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게 자기 각자에 맡은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이지훈 기사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맞아요. 운전하다 보면 야간에, 또 야간인데 비가 올 때 잘 안 보이잖아요. 차도 안 보이고 차선도 잘 안 보이고, 아무리 와이퍼를 흔들어 대도 이게 좀 위험합니다. 촉도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 기사님들이 지적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평소에 기본적인 것을 잊을 때가 많아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말이죠. 안전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하나 있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조그만 사업하는 것. 그렇죠. 많은 분들의 로망 아닐까요? 조그만 사업. 저도 언젠가는 뭐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개인 사업 해보는 것도 꿈인데, 아직 뭐 아이템은 없습니다만은, 이것도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나라가 빨리 안정되고 각자의 역할을 잘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또 바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지훈 기사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 용품 7종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조이 맥킨타이어의 Stay the Same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주혜련입니다. 제가 사람들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아세요? 이동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라디오는 94.5에 고정시키고요, YTN 뉴스 FM을 듣습니다. 뉴스면 뉴스, 경제와 생활 상식까지 듣기만 해도 제가 막 이렇게 똑똑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유나 우주, 우리 두 아이들과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더더욱 좋습니다. 저 조혜련과 같이 YTN 라디오로 좋은 정보, 유익한 꿀팁을 얻어보아요. 아나까나 YTN 뉴스 FM 다 있어 온라인. 오프라! 방송을 그따위로 하다니! 당신 해고야, 해고! 오프라 윈프리는 뉴스 앵커에서 밀려났지만 오히려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토크쇼의 진행자가 됩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하더라도 노력하라. 다시 노력하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시작하세요. 도전하세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경기도는 일자리 재단과 스타트업 캠퍼스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기대고 기대해. 경기도. 문의 031-12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도 조금 전에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요.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잠시 뒤 10시 반에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역시 시간에 맞춰서 특검 사무실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여행지 추천해드리죠.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김정환 씨. 우와, 하이마트 진짜 다 했네. PC, TV, 연금? 연금이 왜 여기지? 24개월 매달 받는 연금 경품.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행복한 가격, 즐거운 혜택. 2월 3일부터 27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 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데일리씨 레몬천. 상큼하게 플러스. 생기 있게 플러스. 마셔라. 데일리씨 레몬천. 리얼 레몬 가죽과 32개 레몬 분량의 비타민C로 상큼함을 채우세요. 매일매일 매력 플러스. 데일리씨 레몬천 C 플러스. 오빠 아직도 비타민 편식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오로라민 C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하루 생기 영양이 한 병에 다 들었다. 비타민 편식 말고 오로라민 C.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 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네, 맛있는 여행 시간입니다. 식도락과 미식가 웰빙 전문 기자, 잘 먹는 기자 이현주 기자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하나 드릴게요. 예. 장원성 아나운서는 바다 좋아하세요? 바다 좋죠. 어느 계절의 바다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제가 고향이 대전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그 네. 지역에서 바다 보려면 한참 가야 되니까 여름보다는 좀 한가한 겨울 바다가 좋더라고요. 저랑 통하셨습니다. 통해요. 저도 바다를 좋아하는데 겨울 바다를 특히 좋아해요. 예. 이유는 저는 잘 먹는 기자잖아요. 먹는 거하고 연관이 있나 보죠? 그렇죠. 겨울 바다에 가면 맛있는 먹을거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 특히 겨울 중에서도 2월의 바다는 약간 푸른 곳간이라고 할 만큼 늦겨울의 별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요맘때면 오로지 먹기 위해서 사유로 미식 여행을 떠나거든요. 예. 오늘은 저의 맛있는 미식 여행지 천수만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바다의 곳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푸른 곳간이요. 푸른 곳간. 네. 시적 표현 오늘도 역시 나왔어요. 말만 들어도 좋은데 그럼 뭘까봐 걱정이에요. 서울에서는 얼마나 걸리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요. 예. 이른 시간에 출발하시면 2시간 내면 광화문에서 출발했을 때 2시간 내면 도착하실 수가 있고요. 예. 딱 천수만에 도착하셔서 해안선을 따라 쭉 달리다 보면 그냥 그 길 자체가 막히지도 않고 바닷길을 따라 달리기 때문에 굳이 뭘 먹지 않아도 마음이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예. 천수만 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천수만은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서산시, 홍성군 보령시가 동쪽으로는, 서쪽으로는 태안반도로 둘러싸인 아주 긴 만이에요. 예. 이 천수만은 해안선 길이만도 200km가 넘는데요. 이 해안선을 따라서 크고 작은 폭포들이 늘어서 있고 이 폭포들에서는 맛있는 먹을거리들이 여행자들을 기다립니다. 예. 그 천수만에서도 요맘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바로 남당항이라는 곳인데요. 남당항? 네, 남당에 가면 꼭 드셔야 될 게 바로 새조개예요. 요새가 딱 새조개가 제철을 맞았는데 예. 새조개는 그 껍질을 딱 열었을 때 보이는 조개의 발 모양이 새의 부리를 닮았다 그래서 새조개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는 이제 새조개는 씹으면 씹을수록 약간 닭고기와 같은 감칠맛이 느껴진다라고 해서 또 새조개라고도 불려요. 예. 요맘때 딱 가시면 정말 통통하게 육질이 탄탄해진 새조개를 드실 수가 있는데 남당에서는 새조개를 즐기는 방식이 샤브샤브로 즐길 수가 있어요. 샤브샤브로. 육수낸 국물에다가 시금치와 배추를 넣고 자글자글 살짝 오그라질 정도만 데쳐서 한 입에 딱 넣으시면 예. 이것이 바로 겨울바다의 맛이구나라면 옳거니 하고 무릎을 치게 되는 맛입니다. 야, 이거 겨울바다에 먹으러 다니니까 네. 여름바다를 그래서 못 가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몸에 저는 걸리도 그런 안 것 돼가지고.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당항 쪽에서는 폭우를 따라서 이렇게 식당들이 늘어서 있어서 예. 이렇게 찰랑거리는 바닷물을 보기도 하고 저는 갯벌이 바다의 속살 같은데 이 속살의 풍경을 보면서 맛있는 것까지 먹으니까 더 마음이 좋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동쪽으로는 그 서산, 뭐 홍성, 보령. 그렇죠. 예. 그러면은 곳곳마다 뭐 먹어야 할 게 다 다른가요? 남당항에서 1차를 딱 먹고 나면 남당항에서 차로 5분 거리만 딱 움직이시면 장은항에 닿는데 그 예. 장은항은 굴로 유명한 천북 굴단지가 있어요. 굴, 예. 네, 요새 남도 쪽에서 약간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예. 서해안은 굴은 안전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겨울에 굴을 못 드신 분들은 딱 남당항에서 세조개를 드신 다음에 차로 이동하셔가지고 장은항에서 굴단지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장은항에서는 이제 굴구이나 굴찜이 되게 유명한데 굴구이는 약간 먹을 때 이렇게 폐각들이 날라와가지고 위험하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가신다면 냄비 가득 쪄서 주시는 굴을 딱 드시면 예. 이렇게 통통하게 오른 짭조름하는 굴맛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예. 또 하나 이제 장은항에서 딱 드시고서 점심 딱 드시고 나서 한 번 더 먹겠다 하면 다시 장은항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이동하시면 오천항에 닿아요. 보령시 오천항에 닿는데 오천항에서 기다리는 맛은 매큼달큼 새큼한 간재미 무침이거든요. 예. 간재미는 약간 가오리랑 비슷하게 생긴 모양새의 생선이에요. 예.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냥 찜으로 먹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게 미나리랑 채소들을 넣고 식초 넣고서 매콤하게 무쳐내는데 이걸 뼈째 길쭉길쭉 썰어서 조물조물 무쳐주시거든요. 첫 맛은 새콤하고 중간 맛은 약간 감칠맛이 느껴지면서 씹는 맛이 있고 사이사이 미나리에 만든 푸릇푸릇한 존재감들이 이걸 되게 봄을 맞이하기 좋은 맛이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음식입니다. 요거까지 딱 드시면 하루 3끼가 해결이 되잖아요. 예, 그러네요. 조금 더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하나 추천드리는 거는 차로 한 30분 정도 더 가시면 대천항에서는 물메기라는 물메기탕을 드실 수가 있고요. 물메기, 예. 네, 물메기는 약간 곰치처럼 옷색인 흐물흐물한 생선인데요. 이게 탕으로 끓이면 국물 맛이 정말 끝내줍니다. 오늘 세조개, 굴, 가지미 무침, 물메기까지 제가 계속 인터넷 쳐보면서 그러시군요. 계속 막 들으니까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너무 배고프고 해산물 먹고 싶을 때 여기 천수만 꼭 한번 다녀오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잘 추천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Do you have the time to listen to me whine about nothing and everything all at once?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해안도로를 달리고 또 맛집까지 찾아가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린데이의 베스킷 케이스 듣고 서울시 소식 이어갑니다. Sometimes I give myself the creeps.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입니다. 저를 해바라기로 만드는 남자죠. 불러보겠습니다. YTN 한동호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동호 기자 지금 부인하고 같이 나와서 살고 있나요? 네, 결혼 작년 3월에 해서요. 이게 집 해갖고 빚 갚으면서 이제 집에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신혼집 마련할 때 한숨 몇 번이나 주신 것 같으세요? 저희는 빚을 엄청 많이 져서요. 저희는 거의 3억 가까이 빚을 져서 거의 한 달 용돈이 10만 원이거든요. 예. 숨만 쉬면서 살고 있어요. 숨만 쉬어도 돈 나가는 세상이니까요. 집을 사기는커녕 이렇게 전세돈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데 서민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월세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서울에서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은 어딜까요? 네, 종로와 중구 용산 지역인데요. 예. 한 평, 그러니까 3.3제곱미터에 평균 12만 2천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비싼 곳은 동작과 관악 지역인데요. 3.3제곱미터에 9만 3천 원을 매달 내야 했습니다. 예. 네,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강남 서초 지역이 3.3제곱미터에 8만 9천 원이었으니까요. 예. 동작 관악이 강남 서초보다 비싼 셈입니다. 노량진에 있는 수많은 고시생은 월세를 사는 경우가 많아서 수요는 많은데 집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가장 월세가 싼 곳은 성북 동대문 지역으로 3.3제곱미터에 4만 8천 원이었고요. 서울 평균 월세는 3.3제곱미터에 7만 5천 원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예, 좀 한숨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잠깐 속보 전해드리고 이어가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잠시 뒤 10시 반에 있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특검 수사관들과 함께 특검 사무실에서 법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같은 차를 타고 간 건 아니고요. 한 5분 정도 텀을 두고서 방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고요. 자, 요새 전동휠 타는 분들 많아졌잖아요. 예전에는 뭐 전동휠 그 외발 자전거처럼 생긴 거 타는 분들 보면은 눈이 휘둥그레졌었는데 요즘엔 흔해져서 잘 안 보는데. 근데 한강공원에서 전동휠을 타면은 과태료 냅니까? 네, 과태료 5만 원짜리 불법행위입니다. 예. 이 전동휠이나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분류돼서 차도에서만 다닐 수 있어서인데요. 예. 이거 모르고 한강 보면서 전동휠 타다가 과태료 떼이신 분들 꽤 많습니다. 또 공원에 가면은 이 전동휠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업자들도 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들한테 전동휠을 빌려서 샀다간 과태료를 바로 떼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 또 앞으로 여의도 한강공원에선 이런 위법 행위를 단속하는 요원도 배정되는데요. 전동휠을 타다가 다른 시민이나 아이들과 부딪혀 다칠 수도 있으니 한강공원에서만큼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한강공원에서 전동휠 타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서울 일부 지하철역 구내식당이 지저분하다고 ITN이 보도했는데요. 우리 한동호 기자가 취재를 한 바 있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일부 역사 식당을 상대로 특별 위생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서울 사당역과 고속터미널역, 강남역과 서초역, 교대역과 양재역 등 서초 구간 내 21개 역사의 소규모 식당인데요. 예. 내일까지 특별 위생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급식 인원 50인 미만의 식당은 지자체에 영업신고 의무가 없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예. 그래서 서초구에서 이들 식당을 상대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행정 지도를 합니다. 앞서 YTN에서는 서울메트로 역사의 일부 구내 식당이 먼지가 자욱한 천장에서 위생모와 위생장갑을 끼지 않은 조리사가 요리하고 불법 영업까지 하는 등의 문제를 고발했는데요. 이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단호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낡고 불편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은데요. 요즘에는 새로 지은 곳이 많아서 세련된 곳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이 서울에서만 최근 5년 동안 10만 호가 공급됐다고요. 네, 10만 호가 공급됐고 실제 입주까지 된 집은 8만 호 가량입니다. 예. 해마다 16,000호씩 입주가 이뤄졌는데요. 요새는 집을 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살 거주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 창업인이나 독거노인에게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도 있고요. 여성 1인 가구나 예술인 맞춤주택인 곳도 많습니다. 올해는 고덕 강일 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 5,000호가 공급되고요. 수요자 맞춤형 주택까지 포함하면 올해 모두 15,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예, 앞서 첫 번째 질문도 관련 내용이었는데 주택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한동호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스티비 원더의 Reborn in the Sky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